1500년을 연구해 왔어요. 2500년 동안 정말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인 원인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장이에요. 장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알고 계신데,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영양의 소화 흡수를 다 장이에요. 여러분이 숨쉬고 느끼고 혈액이 통과하고 심장이 뛰고 위가 운동하는 모든 대사 기능도 장이 관장해요.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 몸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다 어디에 있다? 장에 있어요. 그러니 면역 기능 조절도 누가 한다? 장이에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건 누가 해요? 장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최근 연구 결과는 여러분의 신경, 정신, 감정까지도 다 장이 조절해요. 그래서 인체의 모든 기능을 다 조절하고 관리하는 게 장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장에서 시작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기원전 460년 전에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선언을 했어요. 모든 질병의 시작은 장이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장이 건강하면 사람이 건강해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이 건강할 수 없어요. 여기 앞에 좀 살짝 졸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졸려 하시는 분의 장은 건강할까요? 자,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장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의 장에는 100조 정도 되는 균이 살아요. 근데 균을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눠요. 몸에 좋은 유익균, 몸에 나쁜 유해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중간균이 있어요. 얘네들이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 그리고 중간균이 61대를 장의 균형이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가 가장 건강해요. 물론 궁금해하는 분도 있어요. 유해균이 왜 필요하냐? 면역을 학습하기 위해서 유해균이 필요해요. 그래서 25대 15, 60의 비율을 딱 잘 지키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장은 건강해요. 자, 건강한 장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장 표면이 코팅한 것처럼 맑고 투명하고 매끄러워요. 근데 여러분의 장은 어때요? 여러분의 장, 아니 제 장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를 사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글을 쓰는 작가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쟁과 같은 하루를 살고 있다고 해요. 바쁘시지요? 힘드시지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제때 밥을 챙겨 먹어요? 편안하게 잠을 자요? 못 자요.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은 식습관, 건강에 안 좋은 생활습관, 거기다가 해소할 수 없는 매일매일 누적되는 피로,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의 장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장에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가 점점 부풀어 올라서 오목하게 막 불어 올라와요. 또 피가 흘러요. 그래서 빨갛고 울퉁불퉁한 장이 돼요. 근데 이 상처난 장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 염증이 발생해요. 그리고 종양이 돼요. 맨 마지막에는 뭘로 간다? 암으로 가요. 자, 한국인은 매년 28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만들어져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두 번째가 뭐냐? 대장암이에요. 전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다? 우리나라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대장암은 나이 먹은 사람들만 걸렸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맵고 짠 거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때문에 대장이 많이 손상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저희의 자녀인 2030 애들이 대장암에 막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통계에 의하면 매년 2년마다 거의 2배씩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통계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뿐만 아니고 남녀노소 모두가 다 지금부터 장 건강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장 건강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유산균. 유산균은 맨 처음에 프랑스에서 발견이 됐어요. 프랑스는 포도주로 유명하잖아요. 포도주를 맛있게 오래 보관하고 싶은데 맛있는 시기를 조금만 지나면 신맛이 나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놈이
포도주를 신맛 나게 만드는 거야 해서 그 나쁜 놈을 찾았어요. 그게 유산균이에요. 여러분, 신맛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식초. 식초를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빙초산. 빙초산을 줄이면 초산. 초산을 줄이면 산. 산을 만들어내는 균, 그래서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이름 몰랐죠? 솔직하시네. 유산균은 포도주 만드는 사람들한테 나쁜 균이었어요. 그래서 저온 살균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50년의 시간이 지나서 러시아의 뛰어난 과학자도 유산균을 발견을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학자인데 메치니코프 들어보셨죠? 메치니코프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람의 노화와 질병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 원인을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찾아낸 게 있어요. 장이 원인인데 단순히 장이 아니에요. 장 안에 들어있는 유해균, 이 유해균이 독소를 막 내놓으니까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늙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해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왔어. 유해균을 죽이자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수 마을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불가리아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불가리아 장수 마을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매일 먹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요구르트. 근데 1800년대에는 살아있는 것만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구르트에서 살아있는 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다? 유산균이 나왔어요. 자, 유산균은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산. 유해균은 산을 싫어해요. 심지어 유해균은 산이 있는 곳에 가면 활동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메치니코프가 선언을 해요. 야, 살아있는 유산균을 먹어. 그러면 살아있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산 때문에 유해균이 다 죽어. 그러니 유해균이 독소를 못 내놔. 그러니 사람이 안 아프고 사람이 늙지도 않아. 이랬더니 전 세계가 전부 다 살아있는 유산균을 먹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살아있는 유산균을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살아있는 유산균에 대한 연구가 점점 많아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유산균에 대한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막 알려졌어요. 뭐냐? 유산균이 살아있는 유산균 하나만 먹을 때보다 다른 것과 함께 먹으면 살아있는 유산균의 효능이 훨씬 높아지는 것들을 알아냈어요. 가장 먼저 찾은 게 뭘까요? 유산균의 먹이. 유산균이 유산균의 먹이를 먹으니까 산을 더 많이 만들어내. 그래서 죽어가는 유해균이 점점 많아져. 아, 그래. 유산균의 먹이를 사람들이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유산균의 먹이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야, 그러면 살아있는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를 함께 먹으면 좋잖아. 그래서 나온 게 신바이오틱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장 최근에 야, 살아있는 유산균을 정말 엄청나게 효능을 높일 수 있는 게 발견이 됐어. 그게 죽은 유산균. 유산균이 살아서도 효능을 내지만 죽어서도 엄청난 효능을 냈어요. 또 살아있는 유산균을 엄청나게 일을 잘하게 도와줘. 죽은 유산균을 유식한 언어로 뭐라고 한다가?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자, 포스트 바이오틱스, 죽은 유산균이 어떤 기능을 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최근에 열광을 하냐? 첫 번째,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장에 들어가면 유익한 균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유익한 균의 수를 막 늘려. 그리고 유해균한테 가서는 논개가 돼요. 유해균을 꽉 결합해가지고 사람 몸 밖으로 다이빙. 그래서 유해균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요. 그래서 유익균은 높아지고 유해균이 줄어드니까 장의 균형이 맞아서 장에는 상처가 많아요. 아까 얘기처럼 상처가 많고 피가 흐르고 막 울퉁불퉁해서 상처를 치료 안 하면 암이 돼요. 근데 그 상처에 어떤 놈이 좋아하냐면 유해균이 결합하려고 해요. 상처에 유해균이 결합하면 염증이 돼요, 바로. 그리고 그 염증이 나중엔 종양이 되고 암이 돼요. 근데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들어가면 유해균이 상처에 결합을 못 해요.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지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영양을 잘 흡수하게 해줘요. 소화 흡수 기능을 높여줘요. 대사 기능도 왕성하게 해줘요. 또 면역, 일부 면역 외에도 전신 면역을 향상시켜줘요. 질병의 예방과 치료하는 효과도 높아져요.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것, 신경, 정신, 감정을 아주 순하게 만들어줘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런 효능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살아있는 유산균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부족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살아있는 유산균은 유해균을 죽이는 기능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막강한 효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유산균도 완벽하지가 못해요. 금도 여러분 100%짜리 있어요? 없어. 99.999, 59만 있어요. 금도 결함이 있는데 살아있는 유산균은 결함이 없을까?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살아있는 유산균을 먹으면 장에서 효능을 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짧게는 12시간, 많게는 3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산균은 지속적으로 계속 먹어야 돼요. 그 3일의 시간 동안은 면역이나 유해균 죽이는 기능을 못 해요. 그때 죽어있는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먹으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바로 면역 기능을 일으켜요. 그리고 유해균을 활동을 못하게 잡은 다음에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줘요. 그러니 나중에 유산균이 유해균을 죽일 때 죽여야 되는 유해균의 숫자가 줄어 있어요. 그래서 공백기를 살아있는 유산균이 가지고 있는 공백기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메꿀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몸은 살아있는 모든 거에 면역 반응을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게 사시더라도 심한 중병을 앓거나 저희 집사람처럼 항암 치료를 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땐 살아있는 유산균을 먹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몸에 들어가면 무조건 면역 반응을 하는데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감염병이 우려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장을 건강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어야 돼. 그때 살아있지 않은 유산균이 그 역할을 대신해요. 또 하나, 장에는 100조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장내 균이 살아요. 걔하고 치열하게 자리 싸움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정착을 하고 산 물질을 내놔서 유해균이 죽어요. 근데 싸우는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싸울 때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몽땅 들어가서 유해균을 싹 몸 밖으로 배출하면 싸워야 되는 자리 싸움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빨리 장에 정착하고 살아있는 유산균이 빨리 많은 산물질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해균을 더 빨리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산균의 효능을 10배, 100배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자,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전부 다 포스트바이오틱스냐? 아니에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이름을 얻기가 너무 어려워요.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냐?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째, 무조건 죽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도 안 돼. 다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두 번째, 죽어서 효능이 검증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유산균이 몸에 좋았지만 죽어서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살아있을 때 나쁜 균도 죽어서 사람 몸에 좋을 수도 있어요. 일단 무조건 죽이고 효능 검증을 해서 몸에 좋으면 걔를 포스트바이오틱스 후보에 넣어요. 또 하나, 죽을 때 그냥 막 죽이면 안 돼. 곱게 죽여야 돼요. 모양과 형태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곱고 순하게 죽게 만들어야 돼요. 기술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 고농도가 필요해요. 한꺼번에 많이 죽여야 돼. 근데 많이 모아놓으면 도망도 가고 막 서로 밀쳐내서 형태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떼거지로 많이 죽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 이게 혹시 밖에서 들으면 아니면 자꾸 죽이는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4가지의 기술이 정말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유산균한테 정말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사산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맛있게 만든다고 몸에 안 좋은 거 넣으면 안 되잖아요. 몸에 좋은 걸 넣어야 돼. 자, 애터미의 유산균. 잠깐만요. 자, 애터미에도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곧 나와요. 자, 애터미의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 조건을 다 충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장님 안 계시죠?
회장님이 이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출시도 못해요. 여러분은 회장님이 좋죠? 너무 사랑스럽죠? 연구 개발하는 저희들은 죽겠어요 정말. 한 채 양보도 없어요. 타협도 없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출시를 못해요. 자, 알아봅시다. 우리 애터미는 기술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 완벽히 죽일 수 있어. 센 불로 한꺼번에 확 태우면 일부 안 탄 데가 있잖아요. 저희는 천천히 태워서 죽여요. 오래오래 태워요. 그래서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완벽하게 죽이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기능이, 효능이 검증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7개 유산균은 효능이 너무 많아요. 검증된 효능만 항산화, 항균, 항염증에 대한 효능도 이미 밝혀져 있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효능도 인정을 받았어요. 또 면역을 향상시킨다는 효능도 인정을 받았어요. 거기에 비만에 도움이 돼요. 항비만, 항당뇨 효능도 검증이 됐어요. 또 아토피와 피부염을 치료하는 효능도 검증됐어요. 가장 최근에는 혈당 조절 기능도, 항고혈압도. 자,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할게요. 거기에다가 형태를 완전히 보존을 해야 돼요. 형태를 보존하면 면역하는 애들이 면역세포가 학습을 빨리 해요. 형태가 부서지면 학습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저희는 천천히 오래 태워서 죽이니까 형태가 얌전하게 보존이 돼요. 또 한꺼번에 많이 죽여도 천천히 죽이니까 애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 그래서 얌전히 죽어서 고농도도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제품 유산균 스틱 하나에 5천억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30호가 들어있어요. 한 개 제품에 얼마만큼의 많은 유산균이 들어있냐? 15조가 들어있어요. 아마 주변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유산균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또 하나, 저희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에 먹이도 들어있는데 얘도 다른 포스트바이오틱스하고 달라요. 왜냐? 유산균도 제 입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입을. 근데 저한테 아무리 좋다고 햄버거를 막 이딴만하게 만들어주면 먹어요, 못 먹어요? 쉽게 못 먹죠. 대부분 바깥에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들은 유산균의 먹이를 엄청 크게 만들고 그냥 공급을 해줘요. 유산균이 먹기가 힘들어. 저희는 유산균의 먹이를 한번 발효를 했어. 그래서 한 입에 쏙 우아하게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장내 유익균들이 다른 포스트바이오틱스보다 우리 걸 먹으면 우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먹으면 저희 제품을 먹겠지. 또 하나, 저희 대표님 아까 가셨지요? 저희 대표님도 회장님을 닮아가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을 만든다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을 다 사서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혈당이 높아져요. 혈당 높아지는 건 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원료를 드세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서 제주도에서 찾아왔어요. 오니로라고 하는 천연 물질로, 얘는 권영인 교수하고 함께 연구를 해보니까 식후 혈당도 떨어뜨리지만 혈당 유지 기능도 있어요. 그거를 넣고 나서 대표님이 승인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참 좋겠어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회장님, 대표님 다 깐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장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가 필요하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과학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살아있는 유산균, 유산균의 먹이, 그리고 죽어있는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 3가지가 필요하대요. 이 3가지가 완벽하게 구성된 제품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애터미에 있어요. 여러분이 장 건강을 위하신다면 애터미의 친생 유산균, SCI 유산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을 함께 드세요. 여러분의 장 건강을 책임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장 관리의 중요성과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장 환경 바로잡기를 위하여 2월 24일 출시 이후 바로 다음 날인 25일부터 챌린지가 오픈됩니다. 에이케어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0일 동안 꾸준한 집중 관리를 통해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고 그 경험을 자신 있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는 일산으로 넘어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